채권하는 사람 부부장입니다. 다라야라는 도시를 혹시 아십니까? 오늘은 이 다라야,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의 외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다라야라는 도시에서 살아갔던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2010년 12월 아프리카의 튀니지에 노점상이 분신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랍 전역에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리비아, 이집트, 예멘, 시리아 등등으로 퍼져나가서 상당수의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성공했었고 다시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리아의 수도 외곽에 있는 다라야라는 도시, 2년 동안 전쟁의 참화를 겪어내면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전이 2년 이상 끌었는데요.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바로 옆에서 터지는 그런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전쟁터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랍의 봄 때 많은 나라에서 정권이 무너지고 독재자들이 물러났습니다만은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총칼로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습니다. 19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그동안 한 35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10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만들어냈습니다. 델핀 미누이는 프랑스 출신의 저널리스트입니다. 그 르피가로지의 특파원으로 있는 분쟁 지역을 전담하는 그런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누이가 2015년에 아주 우연하게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다라야라는 곳에 있는 젊은이들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다라야라는 전쟁터에 그 도서관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미누이가 이 젊은이들하고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15년부터 16년 한 2년 동안에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 다라야라는 지역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으로 토론을 하게 되고 하는 이제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반군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사들이 잠시 총을 놓고 책을 읽고 그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 다라야는 그 반군들의 거점 도시라는 이유로 정부군으로부터 봉쇄되어서 식량도 또 의료품도 공급받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하도서관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당시 다마스커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던 아흐마드라는 젊은이입니다. 이 아흐마드는 전쟁 전에만 하더라도 축구를 좋아하고 또 영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기자가 되기를 바랬던 아주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흐마드가 무너진 담장 너머에 흩어져 있는 책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 책을 집어들고 책장을 펴는 순간에 가슴이 요동쳤다고 합니다. 이 전쟁터의 와중에서 지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전쟁터를 잠시 벗어나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도서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흐마드가 폐허에서 책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집, 그리고 무너진 사무실, 형체도 없이 사라진 사원 등지에서 책을 모으기 시작해서 불과 한 달 만에 15,000권 정도의 책을 모으게 됩니다. 이 책들로 도서관을 만들고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도서관에 하루에 평균 25명의 독자들이 찾아왔고 이 책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와도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끝에서 이들이 찾아낸 한 줄기 구원의 빛, 희망의 빛이 바로 이 도서관이었고 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왜 전쟁터에서 책을 보게 됐을까요? 이들은 과거를 짚어보고자, 때로는 정신착란을 피해보고자, 또 현실을 벗어나보고자 책을 읽었습니다. 책이 일종의 현실의 배출구가
됐던 것이죠. 책을 읽는 이 소박한 행위가 평화를 되찾으려는 열망과 결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장의 한가운데서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인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몸짓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자 중에 한 명인 오마르는 반군 소속의 전사였습니다. 오마르는 자신이 전사가 된 이유를 친구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었다가 눈앞에서 총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들을 보호하려는 마음 말고 또 무엇이 필요했겠는가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마르는 위대한 알라나 이슬람의 복수를 얘기하지 않고 정의를 호소하고 이슬람이 아닌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마르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준비하려면 배우는 길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마르는 한 손에는 칼라시니코프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책을 든 그런 이중의 생활을 했습니다. 오마르는 병참선의 10권 정도의 책으로 진중문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탄이 잠잠해질 때 이 책을 읽곤 했습니다. 3년 동안에 약 6,000개의 포탄이 투하가 됐습니다. 하루에 약 한 80개의 포탄이 떨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날아오면 포탄이 어디로 떨어질까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 포탄이 떨어지는 시간이 약 한 30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30초 동안 피해야 하는데 이 30초라는 시간이 피하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놀라운 것은 이들이 즐겨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이들 젊은이들을 많이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컨설팅 또는 자기계발서로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전쟁터에 있는 이 젊은이들도 이 책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살육의 목말은 무법자나 이슬람의 도구 같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라고 할 자아를 개발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 젊은이들이 왜 코비의 책을 읽기를 원했는가? 코비의 책이 나와 다른 타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건강한 경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코비의 책이 도움이 되었다. 2016년 7월이 되면서 정부군의 공습이 심해졌습니다. 사방에서 공격이 진행됐고요. 마지막 남은 식량 보관소에도 폭탄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마르와 반군은 인원도 부족했고 무기도 열악했습니다. 정부군을 막기 위해 전투에 나섰던 오마르는 전사했습니다. 마침내 2016년 8월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반군은 모든 것을 두고 다라야를 떠나야 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했던 젊은이들도 다라야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또 다른 반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쟁에 대항했던 젊은이들에 대한 기록이고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향한 젊은이들의 열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불과 한 달 전에 무너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젊은이들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들도 이들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2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